자, 반갑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주님들 장선생입니다.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뭐 난리가 났죠? 3월 말에는 뭐 바닥에서 올라오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위에서 내려오고, 이런 이상한 차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넥스트레이드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KRX도 시세로 돌리면은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포스코홀딩스는 그냥 약보합 수준으로 거의 보합권 수준에서 또 놀고 있고, 지금 시간은 오후 1시 58분이에요. 거의 2시가 다 된 시간이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평화롭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이 여러분 또 알아가셔야 될 건 뭐냐면은 지금 중국 시장이 조금 살아나고 있는 거는 있습니다. 자, 우리 포스코는 이제 기업이 철강 기업이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철강들이 가격이 오르고 소비가 촉진이 되어야 우리나라에 있는 철강도 똑같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비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 철강 가격이 오르고 중국 부동산이 잘 팔려야 우리나라 철강사도 좀 살아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중국에서도 상반기에 경기 부양책 한 번 더 하겠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이런 성명문을 낸 적이 있어요. 기자회견에서 나왔었던 내용인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 세부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봐야 될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 좋아요 버튼, 이 따봉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최근에 지금 중국은행장 기자회견 나왔었던 내용을 원문을 가져와가지고 밑에 내용처럼 한번 풀어드렸었죠. 근데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로 세부적인 이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다루어 드릴 겁니다. 집중을 하세요. 중국 부동산이 살아나야 철강 소비가 촉진되고 중국 철강 소비가 촉진되면서 가격이 상승하면은 우리나라 철강사들도 수혜를 보는 사이클을 지금까지 그려왔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일단 여기 1번 내용,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랑 똑같아요.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면은, 자, 일단 5월 7일 기자회견 때 지급준비율, 은행의 지급준비율 0.5%포인트 내렸고요. 그 다음에 정책금리 부분에서도 0.1% 인하를 발표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경제 효과가 1조 위안 정도 된다는 건데, 이건 원화로 치면은 200조 가량 된다고 했었죠. 자,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기저효과는 뭘까에 대해서 부동산 분석을 조금 같이 해놨는데, 지금 개인주택 대출 있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주담대라든지 그런 것들 금리를 인하해주고, 그 다음에 요 정책을 지방까지 확산시켜버리는 이러한 정책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국인민은행을 보면은 5월 8일부터, 오늘이죠. 오늘부터 개인주택 저축대출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첫 주택 금리가 2.1포인트, 5년 초과 첫 주택 금리는 2.6포인트로 조정이 좀 됐고요. 두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 하나를 보유하고 있는데 하나를 더 사는 그 주택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는 최소 2.5%, 5년 초과는 3%대까지 조정이 좀 됐습니다. 자, 이것도 줄어든 겁니다. 0.25%. 자, 그래서 지금 중국의 여러 가지 지역들, 요런 데도 지금 지역공제금 관리센터에서 5월 8일부로 개인주택 공제금 대출 금리를 전부 다 똑같이 인하한다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건 뭐냐면은 중국은 중앙정부와 이제 지방정부로 좀 나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중앙정부에서 세금 어떻게 저렇게 해라, 금리 어떻게 설정을 해라 라고 하면은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이런 세제 정책, 뭐 금리 정책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고려한 다음에 그 지방에 맞는 적절한 금리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중앙정부에서 전부 다 그냥 여기에 고정적으로 0.25% 내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건 안 내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내려갔다는 거. 그래서 원래는 이 지방정부에서는 그냥 중앙정부가 이렇게 해라 했지만은 또 안 해도 되는 그런 입장이긴 했었어요. 근데 지금 거는 그냥 진짜 싹 다 일괄적으로 5월 8일부터 다 인하를 해버린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개인주택 대출을 할 때는 이 신규 금리가 바로 적용이 되고요. 지금 상환하지 않은 대출 같은 경우에는 2026년도 1월 1일부터 요 금리로 적용을 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부동산 금융 지원도 좀 더 늘린다고 하는데 일단은 대출 승인액을 좀 더 늘려가지고 한 6조 7천억 위안 정도로 늘려가지고 한 1,600만 채 이상 주택 건설 그다음에 공급을 지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좀 많이 회복을 하려고 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광저우시에서는 이제 5월 1일 연휴기간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가 중국 이제 노동절인데 주택 매매 건수가 전년 동기 2024년도 5월 초 대비해서 73%나 증가한 겁니다. 작년에 중국 여러분도 어땠습니까? 부동산 경기 안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았었는데 그때 대비해서 지금 73%나 뛰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요 1차 주택 매물 방문자 수, 그 다음에 주택 구독 건수도 연휴 전 대비해서 각각 181포인트, 244포인트 급증을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주거용 부동산 1차 계약 면적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35.9%가 상승을 한 거죠. 자,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연휴 전은 사실 뭐 이거는 그렇게 큰 유의미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자,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주택 매매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한 겁니다. 지금 연휴 전에 사람들이 일할 때 대비해서 쉬는 날 이렇게 뭐 방문자 수랑 구독 건수가 증가한 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이제 부동산 보러 갈 때 뭐 평일에 이렇게 시간을 내서 막 짬짬이 가는 사람들도 물론 많긴 하지만 평일보다 연휴 기간 때 이렇게 늘어나는 거는 당연한 수치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 근데 작년이랑 동일 기간 내에서 주택 매매 건수가 73%가 증가했다는 건 중국의 부동산이 살아나고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오늘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국 부동산은 살아나고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은 살아났는데 지금 2025년도 들어와가지고 그 중국의 중앙정부가 뭐라고 했어요? 철강사들의 조강 생산량을 연 단위로 해서 10% 감소를 시키라고 말을 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데이터가 감소됐는지는 조금 시간이 더 지나 봐야 알 수 있겠지만은 일단 부동산은 살아나고 있는데 조강 생산량을 준다는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재고 철강으로 신규 부동산을 착공하겠다는 이야기랑 좀 똑같이 저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 그럼 이걸 다시 수요와 공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수요는 올라갑니다. 근데 공급은 오히려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건 뭐라 했습니까? 철강제의 가격 인상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지금 중국의 철강과 부동산 환경은 굉장히 철강사들한테 우호적인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조금 하고 계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메인 철강 쪽이 되게 환경이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2025년도 때는 조금 이제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좀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오전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지금 트럼프 지금 미국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요 영어로 돼 있는데 Big News Conference tomorrow morning at 10 a.m.이라고 돼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중대한 기자회견이 열릴 거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 내용을 조금 요약을 해드리면은 매우 크고 존경받는 나라의 이 대표들이랑 뭐 대통령들이겠죠. 그 사람들이랑 대규모 무역 협정에 관한 내용인데 내일 발표할 거는 이 협정들 중 가운데 첫 번째 결과를 발표할 거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요. 지금 전 세계는 이 미국의 관세, 이거 하나 때문에 증시가 엄청나게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90일 유예해 줄 테니까 우리랑 빨리빨리 협상해라 라고 한 내용에 대해서 첫 번째 협상 내용이 내일 발표되는 거기 때문에 내일 발표되는 내용이 미국 협상과의 중요한 가이드라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결에 따라서 증시가 또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자, 근데 이게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내일 5월 9일 오후 11시에 트럼프가 직접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얼마 남진 않았죠. 내일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일하고 퇴근하고 저녁에 술 좀 마시고 있으면은 미국에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얼마 남지 않은 일정인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은 중국 부동산, 중국 정책, 철강 이런 것들 굉장히 좀 우호적인 상태인 거고 미국 쪽으로 보면은 이제 관세에 대한 어떠한 해답이 내일 저녁 11시쯤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일 저녁을 기점으로 우리 포스코홀딩스의 주가 방향도 어느 정도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단 한 가지 약속드린 건 뭐였습니까? 포스코홀딩스의 중요한 이슈나 포스코홀딩스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외적인 소식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한테 바로바로 알려드리는 서비스 제가 다 제공을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3월에는 보시는 것처럼 제가 문자로 다 발송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뭐 전달 드릴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뭐 매수매도 타점에 대해서도 또 하나 전달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포스코홀딩스 주가의 변동성이 나타나는 시기를 내일 모레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내일 모레 토요일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쯤, 그때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트럼프 관세 내용 이렇게 발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람들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협상을 완만하게 했는지, 얼마나 협상을 잘 했는지, 못했는지 이런 내용에 따라서 증시가 또 한 번 요동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 같은 경우에 제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이해가 되실 수 있게끔 말씀을 또 추가적으로 드릴 거고요. 그럼 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포스코홀딩스를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되는지 그 부분까지 한꺼번에 짚어드리기로 약속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보기 편하게, 영상으로 보면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보기 편하게 텍스트로 좀 정리를 해서 발송을 드릴 겁니다. 3월달처럼 똑같이 문자 발송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수신하고 싶으신 포스코홀딩스 주주분들이 계시면은 지금 영상 고정 댓글 보시면 제가 네이버 설문 폼 링크 하나 따로 따놨습니다. 그거 딱 링크 누르시면은 요런 창이 나와요. 장선생의 고급투자 포스코 주주 전용 5월이라고 해가지고 구독자분들만 참여 가능하시고요. 5월 달에 여러분들 1차 발송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지만 3월 6일 날 발송을 완료했었죠. 자, 그 다음에 2차 발송은 5월 중에 발송할 예정입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요.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해서 기존에 신청하셨던 분들, 5월 이전에, 5월에 신청하신 분들은 아닙니다. 5월 이전에 뭐 한 2월, 3월, 4월 이때 신청하신 분들은 연락처를 다 지금 폐기했어요. 그래서 이때 신청하신 분들도 요번에 5월에 다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때 작성해 주셨던 분들 중에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가끔씩 중간중간에 뭐 링크 언제 오냐, 뭐 매매 전략서 못 받았다 라고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중간중간 이렇게 노란 색깔 보면은 뭐 못 받았다, 뭐 텔레그램 링크 실수 삭제했다 이런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해야 될 건 뭐냐면 일단 연락처를 문자 받으시 연락처 남겨주실 때 오타 체크 제발 해주세요, 여러분들. 뭐 숫자 하나가 빈다거나 아니면은 뭐 숫자 하나를 더 적는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여럿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체크를 해서 보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문자 받으실 번호 한번 작성을 하신 다음에 한 번만 더 체크하신 다음에 요 밑에 제출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절대 외부 유출은 안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따로 이제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외부로 유출은 안 되는 점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내일 저녁에 트럼프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에 따라서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는지, 그리고 포스코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되는지 제가 내용 나오면은 한번 싹 다 정리를 해서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만간 나올 포스코홀딩스 변동성만 잘 준비하자 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좋은 저녁 되시기 바라겠고요. 전 또 다음 날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